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고합그룹, 현재의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고합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이었던 장치혁 회장이 최근에 장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기고 제목은 우리에겐 덩샤오핑 같은 실용주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1932년생이니까 올해 우리 나이 87세입니다. 그 기고문을 읽으면서 참 나라 걱정을 참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1992년도 한중 수교에서도 깊숙이 개입했고, 그 다음에 대북 사업에서도 관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국 인사들하고 과거에 굉장히 깊은 교분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마도 그 연배에 중국을 잘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 기고문에 실린 내용을 혼자 읽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개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더하는 식으로, 해설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고문입니다. 덩샤오핑은 생전에 향후 70년은 미국과 싸우지 말고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나라가 좀 잘 되면 후계자들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부분을 이분이 아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분이 살아있었다면, 덩샤오핑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시진핑 주석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향후 70년은 미국과 싸우지 말라. 두 번째 기고문입니다. 전략적 국제체제의 리더는 역시 미국이다. 미국은 향후 200년의 전략을 짜놓고 천체의 원리처럼 운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분쟁도 미국이 주도권을 쥔 채 마감될 것이다. 사업 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기 때문에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을 두루두루 아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중국과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이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를 다 알고 있는 분이시죠.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식견은 미국 중심의 세계입니다. 그것은 선호의 문제도 아니고 판단의 문제도 아니고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어진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식하면은 미국 중심의 세계가 정답이라는 것이 바로 장치혁 회장의 기고문이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실을 빨리 읽은 일본은 구조적으로 미국과 같은 노선상에 서 있다.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는지, 어느 쪽에 서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본 정치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장 회장의 지적입니다. 항상 세계사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쪽에, 또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패배하는 쪽에 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본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그 길이 올바른 길이고 그 길이 대세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입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눈으로 바른 미래를 볼 수 없다. 일제 식민지 침략은 잊어서는 안 되지만 도움을 받은 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나이가 드신 분이 이렇게 솔직하게 후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장치혁 회장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던 역사학자 장도빈 선생이고, 어머니는 독립운동가인 김숙자 여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명문 독립가 출신입니다. 일본에게 도움받은 일도 잊지 말자, 이 당부를 한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82세의 노 기업가는 좀 더 솔직하게 일본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전후 미국의 도움과 일본의 산업화 도움, 특히 1997년 IMF 국제통화기금 사태 때 일본 자민당 정부의 도움을 잊지 말고 밝은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 기고문에서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한일 관계가 경색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을 기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위기에 처한 현실을 바로 알아야 앞길이 열린다. 현실을 외면한 채 이념에 편향된 경제정책 노선을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다. 사업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경제정책이 돌아가는 걸 보고 현실과 너무 유리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좀 더 현실지향적인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제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기존 지식이나 소신을 꺾는 게 쉽지 않다. 그러나 덩샤오핑 같은 위대한 인물들은 과감히 기존 노선을 벗어나 당면한 현실을 인정하고 살 길을 열었다. 장치혁 회장은 현재 집권층의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낭만주의적이고 이념주의자가 빚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현실주의자 눈으로 그리고 실용주의자 눈으로 정책 노선을 변경해야 나라가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그런 당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역사의 흐름과 미래는 한 줄기다. 현실, 실존, 실체가 그 핵심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쇠락과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참 세 단어가 멋있네요. 현실, 실존, 실체. 그 세 단어를 모두 다 묶으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철저한 실용 노선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구상을 그 기고문에 담았습니다. 책처럼 아주 길지 않지만 올해 87세가 되던 노 사업가가 후세들에게 주는 당부이자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일본과의 조속한 관계 정상화를 도모하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미국 중심의 세계임을 절대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받은 도움도 잊지 말고, 이런 몇 가지 제안을 장 회장이 내놓았습니다. 아주 한 번 더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